안녕하십니까. 여수른의 마케팅부 김초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광고가 즉 회원 모집과 관련이 있고 회원 모집이 즉 매출과 관련이 있다라는 주제로 몇 가지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원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 10월에 저희가 회원가입자 수가 89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매출액이 6,300만엔 정도였었고요. 2013년 동월 10월 달에 이제 회원가입자가 924명, 또 이제 매출액이 6,652만엔을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많이 올라가서 1,571명의 회원가입자를 모집했고, 또 매출액도 1억엔으로 이렇게 점점 회원가입자 수에 따른 매출이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회원가입에 따른 잔류 고객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큰 돈을 매월 쓰다 보니까요. 너무 겁나고 이제 저도 겁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보했고 그 데이터에 확실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광고비에 이렇게 열심히 집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잔류 고객 현황을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데이터를 보면 당월 가입자, 즉 그 당월에 가입한 자의 회원 가입자의 약 70%는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 가입한 가입자들의 약 15%는 또 구매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달에 되었을 때 그 가입자는 또 약 7%가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데이터는 계속 7%를 약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3년 1월에 645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1월에 구매 고객 수가 441명입니다. 즉 645명 중에 441명이 구매를 했는데 68.4%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두 달째에 18.5%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달에는 13.3%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총 3개월째 됐을 때 저희가 100.2%를 달성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4개월 이후로 보면 100%가 되기 때문에 645명이 구매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진율이 10%입니다. 그래서 10%로 가정했을 때 저희 광고비 집행도 약 10%를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10%일 때 광고비 집행 금액도 일치를 했고, 즉 저희는 3개월 후에는 그 광고비가 회수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광고 집행 비용이 많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잔류 고객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매출 증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저희가 회원 가입에 따른 매출이 증대되다 보니까 회원 가입 숫자에 대한 계속해서 회원 가입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점 저희 마케팅부에서도 광고의 매체들이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키워드 검색 광고, 리스팅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야후 쪽에서 일본 고객들이 야후를 많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야후 리스팅 광고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구글에서 회원 가입 숫자가 많이 늘어서 구글 리스팅 광고도 상품을 늘려가고 있고요. 또 리타게팅 광고라고 해서 이제 저희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그 쿠키 정보를 가지고 그 고객들에게 배너든지 광고 문구를 보일 수 있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메일 광고는 저희 따로 담당자가 있는데요. 그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메일들을 수집해서 저희 상품에 대한 메일 매거진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NS 쪽 일본의 아메바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네이버 블로거 같은 건데 아메바와 트위트,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에이트라는 제휴 광고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인 블로거나 법인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광고인데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매체를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그 입찰 입구 창구죠. 입구 창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광고 매체를 계속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정보 분석을 할 때 이 4번부터 8번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보 분석을 할 때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게 되면은 노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출수는 그 키워드로 고객이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이제 그 광고가 보여지는 숫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노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시장의 크기가 얼마인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고, 클릭수, 즉 검색하여 광고가 보여지는데 그 클릭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 문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판단을 하는 여부도 저는 클릭수를 정보 분석으로 삼고 있고요. 전환수라고 이제 일부에서는 콤바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 전환수에 회원가입 숫자와 그 상품 구매 수 태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야후 검색을 통해서 그 키워드로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카운팅이 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구매를 했을 경우에 그 카운팅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은 고객이 이 상품을 만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 비용, 즉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했는데 회원 가입 한 명을 얻기 위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그 획득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획득 비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광고비의 집행 효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환 비용에 대해서도 유심 있게 정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마케팅 맡게 되면서 이제 그룹핑 작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핑 작업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상품별로 그 광고 캠페인을 나눠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런 클릭당 단가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릭당 단가가 즉 광고 비용이 되기 때문에 클릭률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룹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그룹에 노출수는 있는데 클릭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떨어지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면서 저희는 그 클릭당 단가가 높아지고 아무리 입찰 가격을 높인다 할지라도 입찰 가격을 높이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순위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클릭당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좋은 광고들만 저희 쪽에서 검색해서 클릭이 잘 들어오는 광고들 그룹핑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표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각 상품마다. 저희도 명함이라는 대표 키워드가 있고 명함 인쇄, 명함 작성, 명함 제작이라는 이런 세부 키워드가 있는데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이 이게 관심이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한번 이게 어떻지? 이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라고 이제 하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은 또 누를 수도 있고 정말로 구매할 의사가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쇼핑 단어겠죠. 쇼핑을 하기 사전 조사용의 그 대표 키워드에 저희가 이게 다 뭉쳐 있었어요. 근데 그 뭉쳐 있는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찢어 놓으면서 캠페인의 예산을 분리시켜 놓으면서 이 명함 쪽에는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와 정말 연관성이 있는 명함 작성이나 명함 인쇄,
즉 전환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키워드에 광고비를 많이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실률이 있는데요. 이 손실률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광고비가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르는 기능인데, 예산에 따른 손실률이 발생하고요. 계제 순위에 따른 손실률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률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저희의 입찰 가격을 조정하고 또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시즌 키워드입니다. 저희 쪽 인쇄 쪽에서도 뭐 지금 최근에는 엽서, 낸가조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연합장을 1월 달에는 보내기 때문에 이런 시즌 키워드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뭐 달력 같은 경우는 2015년을 대비해서 그런 시즌 키워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효율적 집행을 하면서 보는 게 웹 로그 분석입니다. 저희의 원래 구글 아날리틱스라는 거를 개발실에서 이렇게 연동을 시켜줘가지고 그 아날리틱스 웹 로그 분석도 보고 있고, 또 야후의 액세스 해석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태그를 설정해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탈률, 어떤 키워드가 몇 퍼센트 이탈되고 있고 이 고객은 어디를 갔다 어디로 홈페이지를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저희가 광고를 하나 만들면 그 광고를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랜딩 페이지가 만약에 연결이 잘 안 돼서 고객들이 거기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웹 로그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모니터링인데요. 이거는 제가 매일 아침에 와서 작업하는 그 모니터링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 광고 문구가 계속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 요일대로 또 막 설정을 해놓고 시간대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쟁사들이 지금 시간대에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도 저희의 대표 키워드인 뭐 명함 쪽이나 스티커 쪽은 저희가 경쟁사 모니터링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보다 싼 가격으로 광고 문구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게 혹시 클릭률과 연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클릭률이 너무 떨어졌는데 그 경쟁사의 광고 문구가 가격이 좀 싼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도 다른 광고 문구로 고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겟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령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일본 지역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시간대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요일대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시간대로 저희 그 언제 노출이 많이 됐고 언제 클릭이 많이 됐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영업시간 9시부터 6시까지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7시 이후에도 새벽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폭들을 너무 세분화시켜버리면 광고 노출되는 그 숫자도 사실 적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의 타겟 설정은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타겟 설정을 하면서 광고비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리타겟팅이라는 게 이제 구글 야후에서는 야후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저희 키워드 검색 광고 스폰서 서치라는 광고가 있고, 이제 뭐 배너도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구글에는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GDN이 있고요. 야후 쪽에는 야후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YDN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여기 리타겟팅 하는 것 중 사이트 리타겟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 리타겟팅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30일 이내에 다른 곳을 막 돌아다니실 때 그분들한테 배너나 광고 문구가 보여질 수 있는 광고를 저희는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서치 키워드라고 해서 그 키워드를 등록시켜 놓는 거예요. 등록시켜 놔서 이 고객이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경우에는 그 광고가 계속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광고도 있고, 플레이스먼트라는 광고로 그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URL을 지정해서 이 URL에는 광고를 안 보내겠다.
이 URL에는 광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타겟팅 광고도 있고요. 인터레스트 매칭이라는 광고는 저희가 카테고리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유저가 어떤 관심과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컴퓨터가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페이지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서 우리는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이것과 매칭이 되면 광고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은 사이트 리타게팅 쪽이 확실하게 저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보다 저희 쪽에 많은 회원가입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트 리타게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검색어 광고 쪽에서 저의 노하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SNS 쪽에 회원가입 숫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일본도 역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관심을 많이 있으셔서 지금 그 야후랑 같이 프로모션 하는 트위터 프로모션을 지금 연동시켜 놔가지고 저희 샘플 안내하는 그 배너를 올려놨는데 그 광고를 역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즐겨찾기를 눌러주시고 그 리트위트 쓰죠. 그것도 체크를 해주셔서 그렇게 계속 회원가입 숫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또 많아지면 광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고객들에게 게시물로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SNS 쪽은 계속 만드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저희가 이러한 상품들이 있다. 뭐 이러한 저희 현황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로 하면서 SNS를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그 광고를 혼자 다 하세요?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은 혼자 같이 하세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이메일 광고는 제 상사가 있어서 그 상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이 앞쪽까지 제가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 페이스북 이 두 개는 최근에 지금 시작된 부분이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 중에서 네. 가장 효과가 가장 빨리 나오고 좀 많은 효과가 났다라고. 역시 이 검색어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그 순위가 있어요. 앞쪽에는 1위부터 4위, 이 밑에는 5위부터 10위 이 순위가 있는데 입찰 가격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릭률과 연동돼가지고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 상위 클래스에 잡혀 있으면 고객은 그걸 검색해서 노출이 돼 있으면 정말 클릭이 되어 있고 클릭해서 그 상품이 마음에 들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색어 광고 같은 경우는 금방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키워드 검색 광고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알아보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검색하지만 사실 야후 쪽에서나 구글 쪽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광고를 만들면서 이 키워드 견적이 얼마 정도 되지? 하루에 돈이 얼마만큼 나오고 하루에 얼마만큼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거기서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저는 일본은 잘 모르는데 한국에 보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좀 일본 키워드 광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공부하려고 가끔 그 네이버 광고주로 소개고서 가서 교육을 듣고 오곤 하는데 조금 그게 이제 저희 쪽이 더 아마 여러 가지로 기능들이 발달돼 있을 거예요. 네이버 쪽이. 아직 그 일본 쪽은 야후랑 구글이 아직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광고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보다는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후 쪽에서도요, 러닝 그 페이지가 있어요. 교육 자료가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정말 많은 상세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쪽 자료들 한국 번역기 누르시면 바로 그 페이지 번역되거든요. 그걸로 한번 익히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저희는 지금 SNS 쪽은 아메바랑 그 아메바 블로거랑 이제 트위터랑 페이스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그 새롭게 기획된 어플리에이트 광고라는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더 진행을 해서 노하우를 쌓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휴 광고라는 게 이런 거 리스팅 광고 같은 경우는 클릭당 단가를 광고비로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환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클릭만 해버리고 사실 광고비를 많이 썼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어플리에이트 광고 같은 경우는 그 광고비 지출하는 방식이 그 저희의 전환수가 일어난 건에 대해서 성과 보수액으로 몇 %를 책정하여 그 금액을 광고비로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봐도 상관이 없고 정말로 전환이 일어나야지. 그 전환조차도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광고비를 지불하겠다라는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심도 있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촬영을 프로그램 촬영에서 네. 자동 입찰하거나 그러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네, 이게 자동 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한점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나는 이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 또는 그룹핑으로 잡아서 그 그룹에는 다 이 가격으로 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 많아도 저희 한 지금 150개, 200개 정도의 키워드밖에 없어서 이 키워드를 사실 다 지금은 입찰 가격을 확인하고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지나요.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누군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일본에 판매할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것도 들어서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 시작하면은 이 광고 실무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차근차근 또 봐야 되고. 이미 충분히 복잡해졌죠? 이미 충분히 복잡해졌는데, 문제는 일본 온라인 키워드 광고를 비롯해서 이 모든 광고 방법을 일본 사이트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김초연 씨가 일본에 가서도 거의 톱 클래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무만 전담시켜 줄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야후의 키워드 광고 정책도 야후에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계속 막 1시간씩 통화해서 알아내고 그랬어요. 계속 통화해서 지금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효율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하면은 배송비만이 아니라 광고비도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보시는 거죠. 거의 다 설명했는데 약간만 보충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마케팅은
여전히 싸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거는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고 좋은 제품 공급하면은 어쨌든 고객이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 네 가지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고 빠르고 싸고 좋고 하면은 마케팅의 기초는 끝난단 말이에요. 이건 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을 때도 우리 회사는 매출이 계속 올랐어요. 이게 있어서 더 올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게다. 그 서비스의 기본 원리를 계속 이해하시고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계속 공급을 해 드릴 거예요. 혼자 하시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계속 공급해 드릴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 기법들이 하도 많아서 저도 모르는 것도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 보면 전시회라고 있잖아요. 전시회. 야, 이것도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2012년, 13년, 14년 일본 판촉 엑스포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효과를 거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시에 참여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명함 교환하잖아요. 명함 주세요. 우리 거 가져가세요. 해서 그걸 갖고 한 1000명 정도를 확보해요. 돌아와서 계속 전화하는 거죠. 1000명에게. 근데 그 적중률이 무지 높아요. 그런 작업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우리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도 아주 특별한 작업을 하죠. 일본에 영업사원이 있어요. 우리 회사 6명, 5명의 영업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큰 거래를 터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 게 그 마케팅 활동일 것 같은데, 하여간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그 문제의 그 구간이에요. 뭐냐면 해마다 참 잘 성장했잖아요. 이렇게 쭉쭉 이 폭이란 말이에요. 성장폭. 그러니까 2007년 11월, 2008년 11월, 2009년 11월, 2010년 11월, 2011년 11월, 2012년 12월 환상적으로 올라갔는데 2013년 11월에 안 올라간 거예요. 매출이. 이때 있었던 사건이 광고비 지출을 중단했던 사건이에요. 엔저가 이때 왔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고객을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광고를 좀 덜 해도 될 거야. 그래서 광고를 이때부터 안 한 거예요. 이때부터 안 한 게 그 다음 해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이때부터 다시 광고비를 막 퍼부은 거죠. 이렇게 올라간 그래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때, 야, 이 해에 왜 이렇게 뛰었지? 이때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영업부가 처음 생긴 마케팅 팀이 독립팀으로 처음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키워드 광고만 했었고, 이때 마케팅 팀이 생기면서 이런 매출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광고를 줄이니까 이런 매출이 나온 거고, 이때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예를 들어서 김초현 씨 같은 독립 마케터를 배치를 한 거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고 전시에 참여하고 일본 오프라인 영업사원 두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거든요. 이제는 광고비는 아끼는 게 아니구나.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고, 그래서 하여간 일단 하시게 되면은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서울시 설득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용자가 500만원 광고하면 서울시도 500만원 광고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회수해라.
설득하고 있는데 설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딴 데 돈 쓰느니 이거는 승산이 너무 확실하니까. 혹시 서울시장 아는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일일이 지금 뭐 굳이 설명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대략 한 번만 같이 훑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다 가입하셨죠? 밴드에 가입하셔요.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실시간 뉴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기 꼭 가입하십시오. 금요일 날 텔레비전 보셨어요? 우리 나온 거?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여기 더 들어가 있는데 일단 검색어 광고라는 거 있었고요. 이메일은 말씀드렸던 대로 부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해당 업종의 판매자들 리스트를 어느 정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전화하시든지 하면 돼요. SEO는 검색 최적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아시죠? 뭐냐면 지금 김초현 씨가 얘기했을 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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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요 선 가 있는 데까지는 유료 광고예요. 유료 광고. 요쪽도 유료 광고예요. 광고라고 붙어 있잖아요. 근데 선 밑에는 유료 광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후에서 그러니까 검색이 잘 되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 혹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 최적화라 그러는 거예요. 검색이 잘 될 수 있게 잘 만든 사이트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SEO 자체도 야후에서는 그때그때 바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야후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지? 돈 안 내고 이 자리 누가 차지하지? 이걸 갖고 계속 연구를 하니까 계속 바꿔요. 정책을. 그게 검색 최적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가 제일 잘해요. 딴 회사도 이걸 대행해 주기 위해서 돈 주면 이렇게 올려준다 그러는데 그거 우리 회사보다 더 잘하는 데도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SEO,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작업이 SEO 작업이고, 방금 얘기했었던 전부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건 전부 SNS 마케팅이라고 불러도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아메바, 좀 전에 뭐 김준호 씨 얘기했던 어떤 것, 트위터, 이런 게 전부 SNS 마케팅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초창기는 그냥 키워드 광고라도 잘하면 최고예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DM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전시회는 하여간 우리하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참여할 때 꼽사리 껴서 나가면 돼요. 부스 하나 따로 신청 안 해도 돈만 내면 같이 나가고 이벤트. 근데 제일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광고 기법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벤트를 만드는 것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오프라인 영업하면 되고요. 이것도 유력한 방법인데 우리 능력은 너무 딸려요. 언론과 방송을 이용한 홍보. 우리도 못하는 건데.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더 특별히 설명할 거 없는데 혹시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광고비를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광고비가 한 매출에 한 10% 정도를 받는다면 이제 사업 자체가 좀 작거나 이런 쪽은
광고비 성능이 좀 좋지 않네. 아니면 이쪽에 이쪽에 티콘? 티콘에 들어갈 사업은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사업부가만 일단 돼야 되는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고비는 고정비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출에 100%도 되고 200%도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왜냐면 매출 자체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광고비는 2천만 원 써버렸기 때문에 광고비 포션이 높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비는 그냥 고정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비용을 짤 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매출의 몇 프로라는 개념이 나오지, 초창기는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씩 광고비, 고정비로 써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경비는 광고비 1,000만 원. 이거 너무 센 거 같긴 해요. 우리도 뭐 애드 사인하면서 50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쓰는 주제에. 근데 이거는 1,000만 원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건 맞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경비를 따질 때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세금이나 사무실 운영비를 감안해서 1인당 400만 원 잡으면 돼요. 평균에서. 1인당 400만 원이 월 경비다. 그럼 최소한 경영자 1명, 그 다음에 일본어 원어민자 1명, 그리고 웹 디자이너 1명, 3명은 필수 요원이잖아요. 이 3명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1,200만 원 드는 데다가 광고비 800만 원 하면 2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첫 달에. 근데 첫 달에 2천만 원 들여서 장사를 하면은 재수 좀 100만 원 남았다. 그럼 그 다음 달에 1,9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달에 1,800만 원 이렇게 계속 깎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한 18개월 정도 저는 보면 되더라고요. 택배 박스 같은 게 굉장히 빠른 거고, 근데 그것도 뭐 저도 모르죠. 뭐 18개월인지 어느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무척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처리를 해주면서.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어차피 뭐 다른 거 하실 거 있으면 여기 오지 않으셨을 거고, 어차피 뭔가 전자상거래 사업 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국내 하지 말고 어쨌든 도전할 거면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다른 길 없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가셔라. 근데 가실 때는 티콘 같은 걸 이용하는 게 지금은 훨씬 합리적인 태도예요. 나중에 뭐 혼자 하든 말든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어요? 돈 문제가 제일 걱정이죠, 여전히. 그거 참 문제긴 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서울시장이 돈 준다면 좋겠는데. 줄 것 같아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중국 사이트는 한 내년? 원래 하반기에 열려고 그랬는데 지금 엔저가 오는 바람에 우리도 아주 타격을 무척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100엔 1,000원, 100엔 1,000원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에 한 5천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환차 손으로. 지금 100엔 우리가 받아오면 그 전에 1,000원 주던 걸 100엔 가지고 오면 92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80원이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원래 그걸 갖고 지금 중국 사이트를 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날아가면서 좀 우리도 좀 난처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질문 없습니까? 인자 때문에 또 고민을 하시는데요. 중국 쪽도 이제 진출하시는 미국 시장 같은 거는 전혀 연대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법인만 하나 세우면 돼요. 법인만 하나 세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중국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국 직원 1명, 한국에서 그러니까 웹 쪽을 담당해야 주는 사람 2명, 이렇게 해서 한 3명을 한 팀으로 짜면 한 나라 서비스는 열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를 열고 나서도 흑자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2년 정도는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개척하면.
그럼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한 나라 서비스를 열어버리면. 그냥 사람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 2억을 감당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차손으로 날아갔던, 지금 날아가고 있는 그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도 그 열기는 빨리 열어야죠. 빨리 여는 게 좋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우리가 또 이제 그 자금을 유치하는 능력이 우리 회사가 유달리 없고, 그게 안 돼서 못해요. 그럼 인도네시아. 그 좀 2억씩만 있으면 돼. 2억. 그러니까 지금 저 생각에는 일단 그래요? 그 미국 열어야 돼. 뭐 미국이나 뭐나 돈도 없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회사는 돈이 생기면은 그냥 투자를 받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고 시스템은 다 돼 있거든요. 시스템은 돼 있는데 한 나라당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여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진짜 며칠 안으로라도 누가 한 20억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냥 한 대여섯 군데 열어도 돼요. 진짜 전혀 문제 없어요. 시스템은 전혀 문제 없어요. 기대를 해봅시다. 한 100억 누가 주면은 여기 참여하는 회사들 홍보비 대줄 텐데 진짜 난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회수하면 되니까 우리가 팔렸을 때. 누가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우리 소개시켜 주십시오. 잘 몰라요. 솔직히 중국까지밖에 생각 안 했고 지금 뭐 중국도 못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따질 형편이 못했어. 근데 그거는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옆에서 조언해 주세요. 지금은 미국으로 빨리 하셔라. 그러면 그거 열면 되고 그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부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별로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아지면 비행기로 가더라도